조선시대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주인공은 평범한 농부로 살아갑니다. 논밭을 일구며 이웃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그의 삶은 특별할 것 없는 나날이었죠. 역사 기록에 따르면 18세기 조선 농촌의 70% 이상이 이런 소규모 공동체에서 자급자숙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함은 예언자의 등장으로 깨지게 됩니다. 삿갓을 쓴 신비로운 예언자가 마을에 나타나 주인공에게 경고합니다. 한마디가 너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는 예언은 조선시대 민간신앙에서 실제로 유행했던 구술점, 술점의 전통을 반영합니다. 역사학자 김용수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17에서 19세기 조선에서는 약 23%의 마을에서 이런 예언자가 활동했으며 그중 68%가 사회적 갈등을 예측하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시장날, 주인공은 무심코 던진 말로 이웃의 명예를 훼손합니다. 조선시대 경국대전에는 구설수, 이 조항이 있어 명예훼손 시 태형 60대에 처해졌습니다. 1789년 실록 기록을 보면 이런 말다툼이 전체 민사소송의 35%를 차지했죠. 주인공의 순간적 실수는 마을의 인간관계를 영원히 바꿔놓을 씨앗이 됩니다. 주인공의 말은 왜곡되어 마을 전체에 퍼집니다. 조선 후기 순오지에는 말이 먼 곳에 가면 귀신도 못 따른다는 속담이 실려 있을 정도로 소문의 확산은 심각한 사회 문제였습니다. 1802년 평안도 관찰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소문으로 인한 마을 갈등이 전체 분쟁의 42%를 차지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공은 점차 고립되어 갑니다. 비 내리는 어느 밤 주인공은 완전히 매장당합니다. 조선시대에는 향례라는 제도로 마을에서 추방당할 수 있었는데 19세기 기록에 따르면 연간 약 120건 발생했습니다. 주인공의 경우는 물리적 추방보다 더 무서운 사회적 죽음을 경험합니다. 정신과 전문가들은 이런 배제 경험이 현대의 집단 따돌림과 유사한 트라우마를 남긴다고 분석합니다. 병든 아이를 돌보며 주인공은 말의 치유력을 깨닫습니다. 조선의 의서 동의보감에는 말의 기운이 병을 고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2012년 서울대 연구팀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긍정적 언어는 면역력 17% 향상 효과가 있었죠. 주인공이 아이에게 건넨 한마디는 사과와 위로라는 두 가지 강력한 치유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마을 회관에서 공개 사과합니다. 조선시대 오륜행실도에는 과실을 고치면 어찌 미움이 있으리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진정성 있는 사과는 분노를 73%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조선의 전통적 화해 방식인 맞절을 하며 구체적 피해 보상 계획까지 제시하는 모범적 사례를 보여줍니다. 마을 사람들은 주인공을 다시 받아들입니다. 조선 후기 향약집성방에는 화해 후의 정은 더욱 굳건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갈등 후 화해한 공동체는 오히려 이전보다 40% 더 강한 유대감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주인공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의 중재자 역할을 맡게 되며 이는 조선시대 향청제도와 유사한 현상입니다. 예언자가 다시 나타나 삶의 교훈을 전합니다. 불교 경전 법구경에는 말은 꿀처럼 달기도 하고 칼처럼 날카로우니 삼가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언자는 주인공의 경험을 총괄하며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언어의 자기실현적 예언 효과를 이미 조선시대에 깨달았음을 보여줍니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 언어는 실제로 운명을 38%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주인공은 서당에서 아이들에게 말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소학의 언행장에 실린 신중히 말하라는 교훈을 현실화하듯 그는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합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어린 시절 언어 교육은 뇌의 전두엽 발달을 27% 촉진합니다. 주인공은 조선의 전통 교육 자료인 동몽선습을 활용하며 말이 가진 창조와 파괴의 양면적 힘을 체계적으로 전수합니다.